5월 2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시가 최근 청년 주도형 정주 환경, 포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청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건 이제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신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청년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청년재단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는 9년째 전국 단위로 청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특히 고립운동하고 있는 청년이나 부모님, 그리고 를 지원하거나 가족 돌봄 청년의 자기 개발, 그리고 경계선 지는 청년의 직무 컨설팅 등, 이런 취약계층의 청년을 돕는 일이 주 사업이고요. 또, 네. 청년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청년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200여 개 있는 청년 센터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청년이 정책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 체계 구축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청년이라고 하면 뭐 대학생부터 결혼을 하기 전까지 뭐 20, 30대를 칭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 청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기본법상에서는 청년을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각 지자체 조례에서는 인구 구성에 따라 이제 다르거든요. 네. 보통은 상한 연령을 39세로 많이 두고 있는데 네. 요즘은 청년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 군 단위로 내려가면 그 상한 연령을 45세까지 규정한 음. 것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인마다 이제 이 독립하고 뭐 성인기로 이행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 딱 잘라가지고 그 나이 음. 넘으니까 너 이제 청년 아니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네. 다만 법령에서 청년 나이를 명시한 이유는 정책 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해야지만 음. 그 사업을 수행할 때 혼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지정을 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 처한 문제, 그러니까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이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목표일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런 처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법률의 이름에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이제 먼저 명시한 법률이 20년 전에 제정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있거든요. 네. 그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가 또 커지다 보니까 네. 이왕이면은 좋은 기업에 첫발을 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취업 장벽이 높아지니까 경력이 음. 없는 신입이 직장을 구하기는 더 힘들고 미취업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친구와의 모임 등 이런 외부와 이렇게 사회관계를 맺는 그런 데에도 좀 소극적이게 되고 점점 마음의 건강도 음. 약화되는 듯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과거처럼 뭐 그래 알뜰살뜰 저축해서 주택을 구입해라라고 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음.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비수도권 청년들의 또 박탈감은 이제 갈수록 더 커지는 네. 그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뭐 주거 환경, 뭐 다양한 것들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자리나 주거, 복지 등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떤 청년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많이 서베이를 하거든요. 어느 네. 정책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지 도움이 음. 되는지 등 하는데 그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무엇보다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음. 일자리에서 직무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미래일대일 일경험 사업을 네. 진행하고 있고 또 약간 취약 청년들한테는 취업 훈련도 받고 수당도 같이 음.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지역을 떠나 가지고 이제 직장 때문에 이주해서 사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주거비 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네.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 전세 자금 뭐 이런 것도 음. 있고 또 월 20만 원까지 월세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음. 요즘에는 저희가 뭐 연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산 네. 형성을 돕는 정책도
그래서 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청년 도약 기자나 또는 음. 또 일하고 있는 이런 취약 청년들한테 정부가 좀 더 이제 돈을 얹어주고 하는 청년 내일 저축 네. 계좌라는 것도 이제 열리기 시작했고요. 또 가장 청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심리 상담을 본인이 신청하면 한 10번 정도 받을 수 있는 마음 음. 건강 지원 사업도 네. 상당히 인기가 있고 더 많이 해 달라고 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위기를 겪는 신취약계층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우리가 보호 종류 아동으로 알고 있는 자리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시설 퇴소하면 자리 정착금이랑 그리고 매월 자립수당을 주고 있는데 네. 그 수준을 많이 이제 상향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권역별로 전담 기관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이런 청년들을 더 탄탄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음. 또 작년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고립운둔 청년이 네. 전국적으로 약 한 54만 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런 청년들은 사회와 단절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우선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해 놓고 음. 예방하는 거를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라는 네. 거를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특히 곧 아마 오픈이 될 건데 3-4개 정도 이제 전담 센터를 만들어서 음. 이들이 발굴된 청년들을 다시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또 조금 취약으로 보고 있는 그룹이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네. 네 가족을 돌보다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청년에 아. 대해서는 연초에 정부가 이제 살짝 이렇게 정책을 냈었는데 네. 청년을 대신해서 가사나 병원 동행을 돕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음. 또 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도록 네. 그런 학업에 충실하고 이제 건강 관리하고 취업 등을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고립 청년 또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다양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이름이 청년 뭐 정책이다 보니까 네. '청년들에게만 이렇게 잘해 주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기성세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청년 정책이긴 하지만 청년만을 위한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40대 50대 분들이 저한테 중장년 재단도 만들어 달라고 네. 그런 농담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야 된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청년 정책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성인으로서 이제 사회 내에 자기 존재감도 갖고 독립된 이제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걸림돌을 음. 제거해 주는 네.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네. 방금 말씀드린 고립운둔이나 가족 돌봄 그리고 뭐 경계선 지능 청년, 금융 취약 청년들 이런 청년들 음. 문제를 제가 들여다보다 보면 네. 이게 청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이나 가족의 고통이 같이 동반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가족과 주 돌봄자를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청년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해 네. 주셨고 또 많은 지역이 지방 소멸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렇게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 이 또한 정말 시급한데요. 포항 같은 이런 지역에서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조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항에는 포스텍이나 한동대 등 우수한 대학이 있고 또 제조업 도시로 또 유명하잖아요. 또 네네. 최근에는 관광 도시로도 잘 성장하고 있다고 알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소멸을 겪고 있는 다른 여타 도시보다는 좀 여건이 낫다고는 보여지는데 네. 다만 청년 입장에서는 제조업이냐 관광업이냐 이 영역이 상당히 이제 좀 특수 분야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그 사이에 다양한 직군이나 창업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어야지만 청년들이 이 다양한 일자리 선택지를 갖고 이제 정주하고 머무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네. 또 포항이 바다를 품고 있다라는 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좀 더 살린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문화나 골목 상권 등을 접목시킨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이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항에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좀 더 이렇게 좀 집중 음. 지원해서 하다 보면은 국내외 관광객들도 많이 이제 유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역도 살아나고 청년들도 살만하고 포항 주민 시민으로서 되게 자부심도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또 남기실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을 돕는 그런 정책과 사업을 만들고 싶은데요. 제가 하는 청년재단이 정부에서 정책으로 바로 실현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사업들 그러니까 먼저 테스트 베드로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올해는 경계선 지능 청년 한 전국적으로 100만 명 정도 음. 있는데요. 이들에게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직업 훈련과 일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 정책으로도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설득하는 게 저희 또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포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